자,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학개론 이제 수요와 공급 지난주에 이어서 관련된 내용 설명하도록 합니다. 예.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 학습했느냐 하면요. 이런 내용 배웠네요. 예, 수요와 공급 매년 한 4문제 정도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문제가 나오면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는 걸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이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비싸면 안 사고요. 싸면 더 사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수요 법칙을 이제 말로 표현하면 가격과 수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수와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뭐죠? 프라이스죠. 수요량은요 QD 그래서 quantity of demand 이렇게 표현합니다. QD 반비례니까 뭐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런데 100에서부터 쫙 내려간다 그러면요 100 마이너스 뭐 Q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앞에는 1, 2, 3, 4, 0.5, 0.1 다양한 숫자가 올 수 있는데 그것은 기울기와 관련돼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변형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QD는 100 마이너스 P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우리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말하시면서 너 수요 법칙을 말하는 거지 즉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이야기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프로 표현하면 수요 법칙은 수요 곡선이 뭐하고 있다? 우하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요 법칙을 일단 표현해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도 배웠죠. 우리가 어떤 내용?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말 수도 있었다. 이동할 수도 있었다. 그 원인은 가격 말고 여기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가격 이외 요인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서 수량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뭐의 변화라고 썼죠? 이것은 수요의 변화 이렇게 지난 시간에 표현했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우측이나 좌측으로.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변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수량이 변할 때는 이것은 뭐라고 썼다?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썼다. 그래서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가격도 있고 가격 이외 요인도 있었다. 그 중에 수요의 변화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도 풀었는데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운 게 있다. 뭐가 헷갈리기 쉽다? 여기 우리가 수요 법칙은 X제 가격이 비싸면 X제 안 살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X제 말고 Y제 가격이 변하더라도 역시 어떨 수 있어요? X제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Y제가 뭐일 수도 있다? 대체제일 수도 있고 보완제일 수도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제다 그러면 대체제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완제는 어떤 관계라 그랬죠? 보완제는 함께 간다 이렇게 알아달라 그랬네요. 함께 간다 이게 보완이다.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대체제가 비싸졌죠. 비싸면 뭐라고요? 안 사. 무엇을? 대체제를. 그러면 대체제인 Y제를 안 사는 거예요. Y제가 비싸니까. 그러면 둘 중 하나 선택이니까 해당 상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품이 X제 또는 당해제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대체제가 비싸니까 대체제 비싸면 안 사. 그러면요. 당해제화인 X제는 사는 거죠. 둘 중 하나 선택이니까. 자, 따라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 재화의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당해 재화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재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다 가격이 비싸면 사이다 비싸다고 안 사고요. 콜라 사러 온다 이 소리예요. 아주 쉽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요. 대체재가 싸졌죠. 싸면 뭐라 그랬어요? 더 사. 그 말은 대체재를 선택해버린 거 아니에요. 더 샀으니까. 그러면 당해 재화는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사면 어디로 간다고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사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완재 보세요. 보완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보완재 비싸졌죠. 비싸면 뭐라고요? 안 사. 뭐 보완재를. 그럼 당해재화도 같이 안 사. 보완은 함께 가는 재화니까. 그래서 당해재화의 수요도 역시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재인 Y재 가격이 오르면 Y재 비싸니까 안 사요. 안 사면 X에도 같이 어때요?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완재 가격이 싸면 어때요? 싸면 더 사라 그랬죠? 더 사. 그러면요. 당해자도 같이 어때요? 더 사. 왜 함께 가는 재화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어디에 영향을 준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당해재화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매년 시험에 물어보는데 이제 올해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봤느냐 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지금 대체재라고 써놨죠?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대체재 뭐라고요? 둘 중 한 개 선택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뭐했다? 상승하면 아파트가 비싸졌죠. 비싸면요. 안 사. 그러면요. 단독주택은요. 둘 중 하나 선택이니까 사야 되는 거죠. 단독주택의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산다 이 소리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자, 그래서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대체재다 그랬을 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비싸서 안 사고 단독주택 사러 온다 이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서 이 표현은 맞는 표현으로 지문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잘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공급 곡선이 어떻다? 우상향한다. 이것이 무슨 법칙이라고요? 공급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공급 법칙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겠죠? 그럼 공급 법칙을 나타낼 때요. 공급 법칙을 나타낼 때, 자,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비례관계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학개론에 나오는 공급자는요. 딱 두 마디 말만 하고 인생 끝난다 그랬어요. 뭐 돈 되는 거 아니면 돈도 안 되는 거 이 말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되는 거. 왜? 가격이 돈이잖아요. 돈 되면 공급량을 뭐 한다? 늘린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돈이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공급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P0 가격일 때 Q0만큼 공급하고자 했는데요. P1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돈 되는 거 이러면서 공급량을 뭐 한다는 거예요? 늘린다. 이것이 뭐다? 공급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면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이다? 우상향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가니까 그것은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화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나요? 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P는 이렇게 공급량이니까 QS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QS는 뭐 플러스 P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다?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말하는 것이고, 즉 공급 법칙을 알려주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도 역시 어때요? 마찬가지로 수요와 마찬가지로 반갑다, 나는 알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요. 그래서 반가운 무슨 법칙? 공급 법칙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급 곡선이 역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공급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이동할 수 있겠죠. 뭐 때문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격이 변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공급량이 변한다. 이건 공급 곡선 안에서 뭐의 이동이라고요? 점의 이동이라고요. 이런 것은 뭐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급량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럼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가 변해서?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서 이제 공급량이 변하는